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단기 이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그,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 강의, 이제 구급 면접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필기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하게 될 교재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 이제 18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각오는 돼 있습니까? 예, 저는 일본에 가면 동전 파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파스가 있거든요. 지금 그 파스를 지금 몸에 한 30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무릎하고 등하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고, 강의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좀 괴로움을 덜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등록인데요. 내일까지인가요? 그 등록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다 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콘텐츠 해가지고 목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챕터 1은 면접 개요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면접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급공무원 면접도 진행을 하지만 그 역량평가라고 해서 현직 공무원들의 승진 관련해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공무원분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시는 현직자분들이 있거든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와서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바로 사무관으로 이제 승진하시고 나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되시는 그 서울시 현직자분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인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이 접해봐서요. 그래서 이제 한 해 평균 한 200분 정도 되는 현직자분들을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구급 면접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구급 강의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그 새내기지 않습니까? 새내기 공무원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전해주라고 당부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후배 공무원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면접 개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질문들이 들어올 것인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봐 주실래요? 이제 개별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서울시 면접에서는 개인 신상입니다. 개인 신상 관련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별 질문에서 공직 가치 관련한 것인데, 이 공직 가치는 국가직에서 다루는 공직 가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가치가 좀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렴이라는 공직 가치는 국가직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겁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세 가지 공직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실제로 보면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관련 조례라든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개별 질문 3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현안 및 지방행정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도 지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각종 내용들,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 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구별로 재정 자립도가 좀 편차가 좀 심하지요. 이른바 뭐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곳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 자체적인 사업을 좀 많이 벌일 수 있다 보니까 그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와의 충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하고 서울시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 서울시의 각종 현안, 그다음에 지방행정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룰 것이고요. 특히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통 활동, 홍보 활동 이런 거 많이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아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페이지에 또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5분 스피치입니다. 5분 스피치.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들어온 건데 들어봤을 때 좀 약간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시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5분 스피치는 국가직에서 하는 그런 아주 이제 뭐 어떤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경험하고 연계되어서 어떠한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타인과 뭐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라 이런 취지로 국가직 면접에서는 보통 그게 자기 기술서라고 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고 묻는 건데 우리 서울시 면접은 그거를 한 15분 정도 고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5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 경험 얘기 많이 해봤자 1분 이상 하겠습니까? 그래서 5분 채우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의 부족으로 느끼지 않도록만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시 지역정책 핵심 체크라고 해서 작년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올해도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출문제, 뭐 서울역 고가 들어보셨나요? 7017 뭐 이런 것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주거라든지 일자리, 환경, 교통,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교재는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즉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역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8 보시면 공무원 관련해서 규정에 대한 핵심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면접용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 필기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하기 위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미리 체크를 하자면 2번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2번 청탁금지법, 그 다음에 3번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5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세 가지 규정이 축이 돼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접 개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하면서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작년하고 대동소이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요. 집결하는 시간 말고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17페이지 하단에 절반 이상 비어 있죠. 그 부분에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듣는데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면접은 크게 두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스피치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제 국가직에서는 5분 발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5분 스피치라고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개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스피치 관련해서는요, 모든 과목은 크게 작성, 일종의 메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더하기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질문을 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면접관 분들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작성과 관련해서는요, 현장에서 A4 단면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문제가 기재된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종이를 가지고 실제로 메모하는 시간을 15분을 줍니다. 15분. 그래서 이제 국가직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직은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5분 동안 나름대로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은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고, 다만 사전에 우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냈던 그런 것들 있죠.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따로 별도로 작성 시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요. 그게 기본적인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내일까지 등록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면접관 분께서 몇 분이 계시냐면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1대 다입니다. 자기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서울시 인재개발원 저기 양재 쪽에 있는데 가시면 앞에 책상이 없고 그냥 자기 의자만 하나 있습니다. 즉 하나에 이렇게 실에서 면접관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요 두 분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이고요. 대부분 보면 5급 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어디서 나오시냐면 시청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나오십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한 분 나오시고 구청에서 한 분 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일반적으로는 교수님이 제일 많으십니다. 서울시가 그 인재풀 말하자면 이제 면접관 풀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서울시에 이제 대학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현직 공무원들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 간에도 일종의 그 서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분 중에서 조금 나이가 많거나 연차가 있으신 분이 보통 중간에 배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렇지만 제일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중간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세 명이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분은 우수다, 이분은 미흡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대 다 방식입니다. 여러 명 들어가, 뭐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요. 나는 그 9급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들어가서 세 분을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요게 전체 시간은 25분입니다. 25분. 그러면 5분 발표, 여기에서 작성을 메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입장하고 나서 바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발표하는 시간이 5분입니다. 발표. 그냥 메모한 거 가지고 면접관들은 본인의 메모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말 그대로 문제만 아시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대해서 오로지 귀로만 청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5분이에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충분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발표 내용에 대한 인터뷰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뭐 공직자로서의 가치라든지 공직 가치라든지 이거를 싹 다 합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간은 25분입니다. 25분. 그래서 그 우리 면접 시간이 총 40분이다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요. 그 이유가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작성해서 사용돼서 필요 없고 면접관과 실제로 대면해서 사용되는 시간은 25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면접관들은 이제 면접 대상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기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한 후속적인 질문이 이어지고요. 즉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 인터뷰도 당연히 이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길게 예를 들어 질문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길게 되면 한 5분 정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한 15분 정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실제 질문의 개수 자체는 15개 내외입니다. 15개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15개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이제 일반 다른 지자체 면접보다는 소요 시간이 좀 길고, 제가 면접 강의를 해보면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직 면접의 딱 중간선상에 있는 게 서울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있어서의 특성은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작성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소재가 경험 관련한 소재가 제일 많습니다. 경험.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 5분 스피치를 도입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5분 스피치 문제의 소재는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대처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원래 제시한 거는 과거로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미래로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요거를 묻겠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서울시 공무원이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청을 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련 규정상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는가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인데요. 작년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부 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축은 요쪽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항상 생각하실 거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거 관련해서 항상 공직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 아쉬웠던 게 그 공직하고 적절하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공직 연계를 하지 않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통 관련한 경험이다, 갈등 조정 관련한 경험이다, 그 다음에 봉사 관련한 경험이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의 경험만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거랑 더해가지고 실제로 공무원한테서 특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 경험이 왜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이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할 것인지가 적절하게 언급이 되고, 사실은 그게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를 꼭 받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나는 무조건 우수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험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는 경험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각오라든지 대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선배 공무원이요, 후배 공무원 뽑는 자리잖아요. 어떤 공무원 원한다고 하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보면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후임으로 왔을 때 직원으로서 괜찮은 사람인지 그거 보려고 많이 할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10중 8구는 시민에게 어떻게 하겠다 중심으로만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경험 또 이 모든 후속 질문 관련해서 그 부하 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급자는 일종의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하급자는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신입 공무원의 그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신입 공무원하고 그 위에 상급자 보통 6, 7급 공무원 분들하고 멘토링 제도 의무적으로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멘토링, 우수 커플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 50만 원, 60만 원씩 줍니다. 우수 사례를 해가지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일반 시민한테 아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신입 공무원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를 검증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말고요. 하고 싶은 말 말고요. 왜냐하면 그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허한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입직하고 나서 후배 공무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받을 것이다.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거는 이제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면접에서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나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서울 시민하고 접점을 가지는 그 공무원이죠. 접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급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를 많이 착안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친절, 배려, 신속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요 구조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직원분들, 보통 대부분 상급자일 거 아닙니까? 동료 직원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역할을 다해서 조직 전체에서 일반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겠지만 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조직 분위기가 좋은 곳일수록 이제 좋은 품질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포부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 땡땡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업무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해당 계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일반 시민 관련해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으로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 같이 하고 싶은 구성원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이 직원한테 이 일 맡기면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늘 당부하는 게 자꾸 이렇게 일반 시민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 말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임을 많이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면접 구성 관련해서는 5분 스피치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메모 내용은 조금 이렇게 경험 관련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은 사실은 국가직 구급에서는 요게 자기기술서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서울시 시험에서는 5분 스피치 형태로 들어와서 목차 구성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발표를 하려면 목차 없이 발표는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취지라든지 또 그거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 이와 관련한 이 가치에 관련해서 서울시 자체의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재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5분 스피치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중요도와 관련해서는요. 여기 이제 요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 스피치에 너무 힘을 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직 면접에서는 5분 스피치라고 아예 별도의 교재까지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뒀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면접은 그렇게 비중은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이제 등록한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보시죠.
요거는 현장에 가서 쓰시게 되는 평종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의 OMR 카드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인이 실제로 기재하는 것은 위에 박스입니다. 위에 박스 보시면 필기 필기 기재 해가지고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임을 서약합니다. 해놓고 직렬, 그다음 응시번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 쓰는데요.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 밑에 평종 요소는요, 우리 OMR 카드에 답안 체크하듯이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쓰는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장에서 면접위원들께서 세 분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은 총 5가지입니다.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나,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분 동안, 실제 인터뷰 시간은 이제 발표 제외하고 20분인데요. 저 20분 동안 이 5가지가 평가를 일일이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분 동안 인터뷰를 한 15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상이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중이고 일일이 판단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평정은 이거를 그 대상자분들 일단 다 하고요. 이 A, B, C라는 세 분이 계시면 조에 일반적으로 뭐 6명에서 7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다 보고 나서요.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일단 치겠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이분이 어떻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2번 분이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을 우수 주고, 그럼 우수 줍시다 하면 여기 전부 다 동그라미 다 상으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분이 제일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흡을 줘야겠습니다 하면 일괄적으로 하를 주시면 됩니다. 하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수 미흡 비율 관련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일일이 정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면접 강사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국가직하고 일반 지방직의 중간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은 매우 많고 우수도 많고 미흡도 많은 편이고, 일반 뭐 다른 16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 편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중간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페이지부터 해서 합격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거 관련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전 준비로서 첫 번째 주요 경험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죠. 경험 관련해서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경험이 위에다가 7개 경험이라고 기재해 주실래요? 7개 경험. 여태까지 나왔던 제가 기출문제 다 종합했을 때 요 7개 관련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룹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경험 관련한 질문을 그룹핑했을 때 보통 보면 문제 해결 경험, 갈등 조정 경험, 봉사 및 희생정신 경험, 지금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경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기 극복 경험 이런 관련해서 총 7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경험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보통 보면 예년의 기출문제를 일일이 다 경험을 분석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시는데, 큰 축에서 7개 정도 잡으시면 누락되는 경험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가치 정리입니다. 공직가치 정리 옆에다가 서울시 신목민심서 이렇게 써보시겠습니까? 신목민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각종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014년과 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신목민심서
목민심선 아시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그 책자를 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공직 가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교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분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핵심 사항 중심으로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밑줄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서울시 세부 정책 및 지방행정 이론 정리라고 해가지고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각종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써주세요. 청렴,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창의성, 요 세 가지 가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민선 6기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연관된 연속성을 가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께서 재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고 또 창의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현된 각종 시책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와 다르게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한류 행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017년 3월에 보면 그 태국이었을 겁니다. 태국에서 그 해당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직접 방문을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빼미 버스라든지 이러한 각종, 그다음에 그 뭐죠, 상권 지도 이런 것도 서울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비단 K-팝이나 K-푸드, K-패션 그것만 한류가 아니라 이런 행정 서비스도 한류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해외 연수를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보통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보통은 도시 간 해외 각 이제 수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시 간 협약을 많이 하는데요. 교류를 많이 하는데 워낙 우리 서울시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국가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도 뭐 몇십 조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정부 시스템 말고도 뭐 좀 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 건설 부분인데요. 건설 이제 입찰 붙이고 뭐 이렇게 시행하고 시공하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청렴 뭐 건설 협약 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련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각 그 동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것도 전파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국가 내에서는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맏형이잖아요.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전 국가에서도 세계 유수 도시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세부 정책 및 지방행정 이론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뭐 일자리, 관광, 문화, 복지, 안전 관련해서 세부 분야를 별로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정리를 안 하시고 최근의 이슈, 뉴스 중심으로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막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지점은, 올해 이슈가 되는 지점은, 그것도 밑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항상 연도 불문하고 문제되는 거는 일자리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광, 문화, 관광. 그냥 문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완공된 그 서울역 고가 뭐 이런 것도 공원. 그래서 이게 그 서울시민 여가 활동 제고하고 또 관광 콘텐츠로서 역할까지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계란 파동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 관련한 것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범죄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들어올 수 있는 세부 이슈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총 6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7페이지 보시면 봉사활동과 기관 방문 관련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뭐 이미 했던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미진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까지의 시간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에서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 방문이라고 해서 시간이 만약에 되시면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제 동주민센터에 많이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입직하시고 나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무인 발급기 같은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주민 등록, 등본이라든지 초본 뭐 이런 것도 한번 떼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민원인으로서 말고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면 이렇게 앉아 있는 데 있거든요. 한번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오나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고 공무원들 어떻게 근무하시나 한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아직 현직 공무원이 안 되는데 가서 인터뷰하듯이 가서 공직자로서 힘드시는 일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체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아니죠. 엊그저께인가요? 그 인감증명서 떼러 가봤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관악구에 살거든요. 관악구 쪽에 사는데 가서 동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직원분들 전부 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무인 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그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그 서비스 목록을 봤더니 뭐 학업 성적, 대학 성적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서울시청에 가시면 그 시민청이라고 해서 관공서 할 때 청이 아니라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도 보시고 거기 보면 서울시민 대상으로 해서 그 결혼식장 같은 것도 대관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운영 및 참가 관련해서는 스터디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스터디가 조가 짜여져 있는데요. 조 관련해 가지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이 뭐 스터디 2개 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생각하고요. 하나 정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다만 스터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친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뭐 커피 마시다가 밥 먹다가 술 마시다가 이렇게 너무 친해지면 서로 지적하기가 어렵고 또 지적 내역이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28페이지 보시면 면접 복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험이 10월이라서요, 면접이요. 그래서 가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 보다는 그때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을 정장을 착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검정색 정장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안에 블라우스는 하얀색이나 아이보리나 연한 분홍이나 이런 게 무난하지만 겉에는 좀 검정이 조금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한 남색 이런 게 제일 무난하고, 또 혹시라도 진한 남색 없으시면 검정색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장에 있어서는 너무 뭐 이렇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를 그 뭐죠? 상견례 할 때 옷차림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내가 조금 갖춰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서울시 현직자분들도 5급 승진하기 위해서 역량 면접을 치릅니다. 말 그대로 그 승진을 위한 실제 별도로 보고서 작성하시고 이런 거 다 하시거든요. 개인의 그동안의 성과가 한 5페이지예요. 지난 28년간의 성과 해가지고 보면 엄청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도 그거 준비할 때 전부 다 머리 염색하시고 옷 새로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안경도 원래 돋보기 쓰시는 거 다 초점 렌즈로 바꾸시고 그렇게 신경 다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입 공무원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전체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